허순계의 뉴스 농장. 다섯 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현대 안동정치사. 이 다섯 번째 오니까 네 번째까지 이 반응이 너무 뜨거워요. 안동정치사 이렇게 다룬 컨텐츠가 있었나?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이거 팔아야 돼요. 네, 이와 관련돼서 기사라든지 기록들은 극소수 있는데요. 이렇게 대중적인 컨텐츠로 만들어서 공유하는 것은 세계 최초가 아닌가. 이거 안동시청에서 좀 사가야 되는데. 네, 우리 15만 안동시민뿐만 아니라 50만 네. 안동 출향민들도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안동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구 경북의 정치가 궁금한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즐겁게 볼 수 있는 컨텐츠가 아닌가. 네. 네, 자화자찬을 하면서 거침없는 피드백과 비판, 악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악플은 좀 달렸나요? 아직까지 악플은 없습니다. 악플은 없어요. 더 많은 댓글이 필요합니다. 네. 허순교 대표의 팬들이 이 댓글 좀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악플을 기왕이면 달아주십시오. 악플을 달아줘야 이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잘 팔립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1998년에 지방선거 살펴봤잖아요. 이번 시간은 언제인가요? 네, 이번 시간은요. 98년 하반기부터 99년입니다. 이번 시간의 테마는 김대중 정부의 동진정책, 그로 인한 권정달 국회의원의 당적 변경,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진행된 경북 북부 유교 문화권 개발. 그 DJ의 동진정책 같은 경우는 그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다룰 동진정책에 들어가기 전에 권정달 국회의원의 당적 변경 스토리를 잠깐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정달 국회의원은 98년 지방선거 당시까지 한나라당 소속인데요. 네. 그 지방선거가 98년 6월에 있었고요. 8월 31일에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총재, 지금은 대표인데요. 한나라당의 대빵을 뽑는 총재 경선에서 권정달 국회의원은 이한동 부총재를 밉니다. 근데 당시에 전 대선 후보였던 이해창 총재가 당선이 됩니다. 권정달 국회의원은 이한동을 밀었는데 이해창이 당선이 되니까 본인이 당내 입지가 별로 없다고 판단했는지 탈당을 하게 되고 그해 98년 9월 1일 무려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근데 98년 8월 31일 날 전당대회였는데 끝나자마자 이 다음 날에 입당을 한 거네요. 네. 이거는 사전에 교감이 어느 정도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 아닌가요? 네, 참 빛의 속도로 입당을 했는데요. 그 전에 국민회의의 중진이었던 권노갑 고문이라든지 집권여당 측으로부터 계속 이렇게 러브콜을 받아왔습니다. 거기서 간을 보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한동 총재가 됐더라면은 안 가고 한나라에 있었을 것 같은데 딱 결과를 보고 과감하게 선을 넘으신 거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철새라고 하죠. 네, 철새 정치인인데요. 당시에 TK 국회의원 최초로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을 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요. 이때 권정달 의원이 입당은 새정치국민회의의 어떤 간부들한테 거대한 환영식을 또 받게 됩니다. 그때 권정달 국회의원이 정말 동서화합과 나라를 구하는 구국의 심정으로 입당을 했다라고 소회를 밝혔고요. 그 입당 전에 전두환 대통령하고 상의를 합니다. 이때는 전두환 씨가 깜빵에서 나왔죠? 네. 이때 아마 사면을 받았을 거예요.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김대중을 도우라 했던 후문이 있습니다. 아마 그 사면에 대한 어떤 반응이었을 것 같고요. 그때 권정달 국회의원이 말하기를 우리는 공수부대원이 사지에 낙하하는 심정으로 한나라당에서 국민회의에 입당했다. 야, 이건 좀 망언에 가깝네요. 그렇죠. 이거는 그 광주 5.18 연상시키는 굳이 이런 비유를 썼어야 되나 했는데 어쨌거나 굉장히 구국기 심정으로 입당을 했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권정달 의원 이후에도 입당한 사람들이 또 있었나요? 네, 김대중 대통령의 동진정책, 동서합을 명분으로 입당한 여러 TK 인사들이 있는데요. 정권 초창기에 이미 그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김중건 비서실장이 경북 울진에 지역구를 두고 있었고요. 그리고 경북 칠곡의 장영철 국회의원이 현역 의원인 상태로 넘어오게 됩니다. 또 박근혜와 붙었던 엄삼탁 전 병무청장, 여러 이런 TK 인사들이 이렇게 동진정책으로 영입해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98년 지방선거 보면 영남권 그리고 강원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동쪽은 다 한나라당이 수권을 했는데 유독 이 TK의
이렇게 영입을 집중한 이유가 있었나요? 네, 김대중 대통령의 평생 수건이었죠. 그 본인 소속 정당을 어떻게 하면 전국 정당으로 만들까 했는데 가장 큰 장벽이 영남이었는데요. 영남에서도 TK를 좀 더 주목을 했던 거는 당시 TK 중진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부패 사건들이 많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아, 부패. 네, 김대중 대통령 집권 초기에 또 정치 개혁을 내세우면서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검찰 사정에 기존 중진 정치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입지가 취약했던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나라당의 당권이 이해창 총재 중심으로 가니까 이해창 총재의 권력에 소외된 그런 중진들, 당내 입지가 약해진 분들이 있는 거죠. 검찰 수사에 대한 부분과 또 한나라당 내부의 당내 입지가 약화된 의원들과 또 동진 정책을 통해서 동쪽으로 세력을 넓히려고 했던 정권의 이익이 맞아떨어진 거죠. 당시에 이 동진 정책에 대해서 혹시 국민의힘 내부의 반발은 없었나요? 네, 아무래도 개혁적인 분들 입장에서는 비판도 있었으나 소수파 정권의 한계였고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여당 주류에서는 부득이하게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전직 보수정당 정치인들을 영입하게 됩니다. 애초에 정권이 탄생할 때 김종필 총리와 연합을 통해서 탄생했기 때문에 또 정권의 정체성이기도 해서 부득이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 동진 정책이 유효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이분들 결국 나중에 다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보수 정치인 영입보다는 대구 경북에서 바닥에서부터 고생했던 풀뿌리 개혁 정치인들을 키우고 자리를 주면서 10년, 20년 내다보면서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네, 제가 이때 이야기를 당시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사무처장으로 지냈던 분한테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서로 이 출신 성분이 너무 다른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대통령 선거 때부터 어쨌든 같이 뛰게 된 거죠. 그런데 선거운동도 하는 방법이나 선거운동 방식도 달랐고 조직도 다르다 보니까 일단은 같이 하지만 같은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한 적은 별로 없었다. 각자 그냥 구역을 분담해서 했고 이후에 동진 정책을 통해서 영입된 분들이랑도 밥을 같이 먹는 것도 좀 쉽지 않았고 밥 먹는 식당도 달랐다고요. 이분들 국민회의의 당직자든 이 배고프게 짜장면 시켜 먹고 이 동네 식당에 찾아가고 있는데 전직 의원이거나 현역 의원이거나 또 이 군부에 계셨던 분들이랑 마찰을 빚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요. 이게 잘 섞이지 못하고 물과 기름처럼 그냥 같은 컵 안에 함께 그냥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래로부터의 자연스러운 결합이 아닌 위로부터의 어떤 급조된 화학적 결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 같고요. 어쨌거나 98년, 99년 그 짧은 그 시기만큼은 동진정책 영입을 통해서 의원들의 권력 지분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당시 여소야대로 출범했던 DJP 연합이 과반수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TK에도 여당 국회의원과 여당 권력자들이 존재하는 이런 재미난 정치 구도가 99년에 형성이 됩니다. 우리 허 대표가 만약 이 김대중 대통령의 아주 가까운 참모였다면 이 동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건의를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일부는 용인했을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래도 개혁적인 정치인들도 함께 발굴하자라는 이야기를 같이 했을 것 같아요. 그 개혁적인 정치인도 발굴을 했잖아요. DJ가 이때. 주택에 당시에 뭐 영입했던 인사를 보면 대선 전이긴 하지만 노무현도 함께 끌어안고 그리고 이 무렵에 아마 대거 발굴한 게 386 1세대들을 이 초반에 국민의힘 창당과 함께 영입을 하고 대표적인 사람이 뭐 이인영 전 의원 같은 지금 통일부 장관이죠. 이분도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대선 때 국민승리 20일 권영길 후보를 이겼죠. 네, 권영길 후보 선거운동을 하는데 함께 참여했다가 선거 끝나고 이 국민회의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50 출신도 영입하는 걸 어쨌든 이 동진 정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개혁적인 정치인들을 많이 영입한 건 맞는데요. TK를 기반으로 했던 선수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자원이 적기도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굴을 해서 자리를 주고 다시 출마시키고 낙선하면 또 당에서 책임지고 이런 과정이 좀 더 많았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요 포인트는 현재 여당 지지자분들이 눈여겨볼 만한 대목인데요. 이 DJ의 동진 정책과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참여정부 시절에 영남권 특히 TK 지역
인재 발굴 정책이 좀 차이가 나거든요. DJ의 경우에는 기존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소위 말하는 50이나 민정계 출신들을 끌어안는 방식이었고, 참여정부 때는 노무현 대통령은 주로 TK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던 분들을 청와대나 아니면 공기업으로 끌어안아서 이분들을 다시 출마시키는 방식으로 정책을 펼쳤는데, 평가는 각자 제각각 내릴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도 저도 없다. 네, 여기서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대구랑 경북이 조금 정서가 다르더라고요. 정서가 다르군요. 대구는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했는데 네. 이 안동은 나중에 2004년 편을 다루겠지만은 네. 약간 김대중식의 동진 정책. 네. 한나라당 공천을 탈락한 사람을 공천으로 내리꽂는다든가 네. 또 경북 북부권 같은 경우는 열린우리당의 어떤 개혁 흐름에 또 맞지 않는 흐름도 있어서 네. 이 TK 전체 안에서도 또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또 있지 않나. 열린우리당 선거할 때는 대구도 비슷했어요. 대구도 비슷합니까? 네, 대구도 갑자기 왜 저 사람을 공천을 주지? 뭐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 열린우리당 창당하기 전에 이 불러간 인사들을 보면 이 초창기에 이강철 전 시민사회 수석이라든가 그리고 당시에 뭐 비서관, 행정관 등을 이 대거 등용을 해가거든요. 뭐 이 중에 경북 출신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지역에 있는 인재를 국정 운영 경험할 기회를 주고 이 쌓인 경험을 가지고 TK 지역에서 출마시키는 요 방식을 좀 택했고, 이 김대중 대통령은 당장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을 영입하는 방식이었는데, 어떤 게 뭐 좀 더 긍정적이었는지는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이 두 부류 모두 정권을 뺏기고 나면 선거에 출마하지 않거든요. 그 이후에는 정당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좀 반복됩니다. 그래서 20년이 흐른 지난 시간 동안 뭐 많은 시행착오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먼저 걸어간 분들이 지역의 독점 구조를 깨기 위해서 쌓아놓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발걸음을 내딛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 현대한동 정치사 컨텐츠도 좀 더 나은 지역 정치 변화를 만들어가는데 좀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더 준비하셨잖아요. 네, 이 유교문화권 개발입니다.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 된 권정달 국회의원, 당시 김대중 행정부가 함께 지역 개발을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99년 5월에 경북도청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는 대구에 있었잖아요, 도청이. 네, 도청이 대구에 있었죠. 기자회견 간담회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경주 관광개발공사를 경북관광개발공사로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북부권에 유교문화나 관광 자원을 개발하려고 하니 경북 지역 전체를 총괄하는 관광개발공사가 아니라 경주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99년 10월에는 영주와 안동을 대통령이 직접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개발 사업을 받아들여서 정부 정책을 반영토록 하라 라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요. 당시 도산소원과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을 방문합니다. 그때 많은 우리 시민들이 대통령이 왔으니까 박수를 받았고, 혹시 뭐 돌 던지거나 계란 던진 사람 없었어요? 그거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때 김대중 대통령 옆에 누가 있었냐? 집권 여당 국회의원인 권정달 국회의원이 옆에 있었으니까 이제 그 후광을 입은 거죠. 나 여당 국회의원이야. 나 대통령과 함께 지역 개발에 나선다. 야, 이분은 근데 주는 거죠. 대단하네요. 전두환 옆에도 있다가 나 전두환이 힘이 좀 빠지니까 난 무소속으로 할래. 이렇게 했다가 한나라당으로 갔다가 다시 또 현직 대통령 옆에 서서 바로 나 이런 사람이야. 멋있네요, 한편으로. 탁월한 정치적 감각과 정치적 경륜이 담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정달 국회의원 또 본인이 지역 정서와 반대되는 당적 변경을 했기 때문에 뭔가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결국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을 가장 드러내는 것은 지역의 개발, 수건 사업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잘 어필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것이고요. 이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요. 1999년 4월 21일 역사적인 날인데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안동에 오게 됩니다. 기억납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인데 이 당시 엘리자베스 여왕의 안동 방문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권정달 국회의원 부인인 도영심님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저는 이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왔을 때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요.
탤런트 유시원 씨. 아, 류시원 씨도 큰 역할을 했죠. 유시원 씨가 와서 이렇게 막 안내하고 이때 당시 유시원 씨가 이 90년대 후반부에 나왔던 멜로 드라마에 늘 주인공을 맡았었거든요. 당시 이 유행했던 드라마들 보면 유시원 씨가 항상 백마탄 왕자 같은 역할을 하고 그래서 아 유시원 씨가 엘리자베스 여왕을 데리고 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네, 류시현 씨가 말씀 주신 류시현 씨는 하회마을을 본적으로 든 하회류 씨입니다. 그래서 당시 여왕 방문을 했을 때도 같이 동승을 했었는데요. 이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국에 오면서 가장 한국적인 곳을 방문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경주, 안동 이런 지역들이 거론됐는데 도영심님의 증언에 의하면은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들어갈 수 없는 방이 있다. 그게 하회마을의 사랑방이다. 그 얘기를 하니까 여왕이 영국에선 최고 왕이잖아요. 그런 데가 있어? 그럼 내가 가야지. 내가 가서 그걸 깨겠다. 그러면 들어갔나요? 네, 들어갔죠. 아, 처음으로? 아, 물론 뭐 그전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국 여왕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들어갈 수 없는 방이 어디 있어. 그래서 안동이라는 얘기를 듣고 더 마음이 움직였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안동에 아니 편안할 안자입니다. 간머리에다가 여성 여자 해서 가부장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당시에 그 여성 여자에다가 간머리를 왕관으로 해석을 해서 왕관을 쓴 여성을 1000년 동안 기다렸다 라고 안동이라는 의미를 재해석을 합니다. 네. 뭐 이런 동안. 이야기를 통해서 엘리자베스 여왕을 안동으로 데리고 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도영심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도영심님은 그 유엔 관광기구 스텝재단 이사장을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국제적인 엘리트였습니다. 영어, 불어, 스페인어를 구사할 수 있고요. 그 미국의 위스콘신대 언론학과, 또 오클라호마 주립대 행정학 석사, 또 프랑스 파리 그 소르본 대학교에서 문화관광 과정을 수료한 굉장히 국제적인 엘리트인데요. 그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 통역을 하면서 세계적인 인맥을 구축합니다. 리처드 닉슨 미국 전 대통령, 또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 인터뷰를 하면서 인맥을 구축을 했고요. 88년에는 민주정의당 전국구 국회의원을 하게 되는데 93년에 이 도영심 님이 권정달 국회의원과 재혼을 하게 돼요. 아, 재혼을 한 거예요? 네. 오, 그러면 국회의원을 활동하면서 눈이 맞은 거네요? 네, 맞았죠. 93년 당시에는 이제 도영심 님도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권정달 의원도 국회의원을 그만하고 미국에서 도피하고 있었던데 어쨌든 부부의 연을 맺게 되는 거죠. 혹시 이건 뭐 바람을 피거나 한 건 아니었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생활이기 때문에. 네. 당시에 권정달 국회의원의 부인 도영심 님이 엘리자베스 여왕 안동 방문에 큰 역할을 했다.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다 보니까 안동 시민들 입장에서 엘리자베스 여왕도 안동에 오고 대통령도 안동에 오고 안동 출신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분이 큰 역할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지역 여당 출신 국회의원을 뽑아놓으니까 우리 지역이 발전이 될 것 같은 일종의 동진 정책에 대한 영입에 대한 대가로서 유교 문화 개발을 정부로부터 얻어내는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안동에서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안동시장이죠. 권영세 안동시장이 무소속으로 당선되고 민주당에 지금 입당하는 실제 안동에 뭐 국무총리나 문재인 대통령이 자주 왔다 갔다 했잖아요. 아마 권영세 시장도 이걸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요? 권정달 의원이 국민회의에 입당하고 어떻게 됐는지 떠올리면서 아마 안동 시민들도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걸 노리고 한나라당으로 2번 시장을 했고 3번째 공천 못 받았지만 당선되고 나는 민주당으로 간다. 아, 승규 씨는 이 안동 가장 한국적인 곳이라고 동의하시나요? 제가 반은 동의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바뀌어야 될 전통 문화가 남아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좋은 의미에서 한국적인 곳일 수도 있고 또 가장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남아있는 정말 한국에 있는 그대로의 얼굴을 담고 있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호남을 기반으로 대통령이 당선됐고 그리고 영남 지방에 좀 기반이 없다 보니까 그 차원에서 안동이 좀 거론된 것 같고 만약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으면 가장 한국적인 곳을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광주를 추천했을 것 같아요. 한국적인 곳 안동. 인상 깊네요. 네, 말씀 주신 대로 한국의 지방자치가 중앙정부의 지원의 영향을 크게 받다 보니까 이런 정책은 사실 대통령이라든지 국정 최고 지도자의 마음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동진정책과 영입 인사들에 대한 보훈이란 측면도 있었을 것 같고 물론 그 안동이 가진 자산들도 풍성하지만 아무래도 취약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더 고려한 게 아닌가. 네, 이걸 보면서 듭니다. 또 떠올리게 됩니다. 가덕도 공항 특별법
대구 경북을 현 정부가 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해보게 됩니다. 취약 지역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픕니다. 네, 지금까지 그 98년, 99년 그 동진 정책과 권정달 국회의원의 지역 행보를 살펴봤는데요. 이 사이에 99년 6월에 안동에서 경북도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때 한나라당의 장대진 후보와 국민의힘의 최운년 후보가 이렇게 보궐선거에 붙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한나라당의 권오을 국회의원은 당연히 본인 당에 소속을 밀고 이제 국민의힘 소속의 권정달 후보는 최운년 후보를 밀게 되는데요. 이때 52대 32로 한나라당 후보가 한 20% 정도 차이로 당선이 됩니다. 아, 그래도 많이 쫓아왔네요. 2000년 총선에 대한 두 번째 전초전이죠. 첫 번째 전초전이 지난 시장 선거였다면 이때는 권정달 후보가 이겼는데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이겨요. 근데 한나라당이 20% 차이를 이긴 것을 두고 해석이 갈라지는 거죠. 한나라당이 압승했다. 2000년 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이 압승할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국민의힘 간판 달고 32%는 선전한 거 아니냐. 2000년에 해봐야 된다라고 해석이 갈리게 됩니다. 근데 진짜 많이 쫓아왔어요. 그 김대중 대통령 선거할 때도 그랬고 안동시장 선거에서는 심지어 4등 했잖아요. 한 자릿수. 네, 9%. 네. 이재춘 후보. 네, 9%였는데 권정달 의원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적어도 20% 이상이 된다. 그러니까 반한나라당 정서에 기대지 않고도 이 정도는 얻을 수 있다. 이걸 보여주지 않았나. 이게 본인도 아마 어느 정도는 다음번에 해보면 선거할 만하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이 결과를 두고 이제 그런 해석들이 있는데 어쨌든 전초전의 측면에서는 시장선거와 보궐선거를 한 번씩 주고받은 꼴이 돼서 2000년에 그 양건대첩을 더 흥미롭게 만드는 선거 결과였다고 볼 수 있고요. 이때 당선된 장대진 도의원은 현대안동 정치에 앞으로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나중에 사선까지 해서 경상북도 의회 의장도 하시고 또 안동시장과 안동국회의원에 출마를 하게 되는데요. 이 장대진 후보의 데뷔가 99년이었다. 네. 요거를 살짝 말씀드리면서 2000년에 그 양곤대첩 전에 동진정책과 지역정치의 어떤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3편, 4편, 5편 모두 그 다음 편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네요. 양건대첩. 그렇죠.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가장 드라마틱한 선거, 이 안동 정치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정치사에서도 아주 흥미로웠던 선거였던 2000년의 밀레니엄 첫해 양곤대첩. 다음 방송을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 꼭 기다려 주십시오. 허순계 뉴스농장은 매주 월요일 이 저녁에 공개가 되니까요. 그때까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독,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